금융시장에 정말 오래된 거의 교과서 같은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진다. 수십 년 동안 이건 그냥 진리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오르고 있어요. 완전히 규칙이 깨져버린 거죠. 자, 오늘 이 분석에서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자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에 원래 규칙이 뭐였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른바 시장의 정석이라고 불렸던 그 오래된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금융시장의 시소. 아주 직관적이죠. 한쪽, 그러니까 달러가 위로 쭉 올라가면 반대쪽, 금은 아래로 쿵 내려오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진다? 그럼 금값은 약해진다. 이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시소가 그렇게 잘 작동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체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면 꼬박꼬박 이자가 붙는데 금은 그냥 금고에 얌전히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러니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졌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가의 베테랑들마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그 거대한 미스터리, 그 이상현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소의 규칙이 그냥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에서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철칙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했는데, 아니 그런데 금 가격도 같이 치솟아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로 찍어버린 겁니다. 이건 시소의 양쪽 끝이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른 격이죠. 정말 이상하죠?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기현상을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시장의 작은 잡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시장의 규칙을 깨뜨리고 있는 걸까요? 이 변화의 배후에 있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나요. 시장 참여자들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안전자산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을 보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장 불타는 시장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금, 바로 탈출용 차량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즉각적인 유동성이죠. 그런데 탈출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지하 벙커도 필요합니다. 그 벙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인 거죠. 지금 투자자들은 탈출용 차키와 벙커 열쇠를 둘 다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힘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900톤입니다. 이게 JP모건이 예측한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들이 사들일 금의 양이에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금값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사는 그런 단기적인 투기 수요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구조적 수요가 생겨난 거죠. 아니, 그럼 각국 중앙은행들은 왜 이렇게 금을 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탈달러화. 즉 달러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언제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달러 하나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아주 거대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인입니다. 이건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금융 정책,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 세계 개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딱 1%만 금으로 옮겨가도 금값은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엄청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놀랍게도 지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정말 최악의 시기였죠. 바로 이때 시장의 상식을 뒤엎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2배 넘게 폭등하는 동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금값이 폭락해야 하는 그 시기에 금 가격이 무려 480%나 폭등해 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이자율 같은 기존의 규칙마저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금은 과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이제 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금은 더 이상 달러와 시소를 타는 단순한 반대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각국 통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실패에 대비하는 국경 없는 통화 보험 증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월가의 가장 큰 손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곳들도 모두 이 구조적 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2026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오늘의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금은 이제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을 넘어서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세계의 새로운 통화 나침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